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의 청약 도전이 청약 당첨이 되기를 바라는 뻔뻔한 복독방입니다. 과천지정타 S4 라비에노의 당첨 결과가 나왔었죠. 모두들 당첨 가점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평형에서 당첨 가점이 거의 70점대를 넘었습니다. 게다가 청약 가점 만점이 84점까지 나왔죠. 지난 수색증선 뉴타운 당첨 평균 가점이 71점대였습니다. 근데 이번 과천 지식정보타운 당첨 평균 가점은 이보다 3점이 높은 74점이었어요. 청약자 입장에서 볼 때 갈수록 당첨 가점이 태산같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엄습해옵니다. 다시는 청약 통장을 꺼내들기 힘들 정도의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당첨자로 나온 초고점자들은 추측컨대 수색증선 뉴타운의 입지보다 과천의 입지에 무게를 더 두었기 때문에 자신이 철벽처럼 쌓았던 가점을 아낌없이 과천 지정타에 쏟아 부은 겁니다. 84점 만점이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심리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후 서울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당첨 가점이 이보다 더 높아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천 지정타 3곳 가운데 최고의 입지라고 입을 모았던 S4의 초고점자들의 통장이 몰렸기 때문이죠. 초고점자들은 당첨과 동시에 나의 경쟁 상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분들은 당첨 즉시 이후에 모든 신축 분양 아파트에 지원하지 못하게 되죠. 한마디로 재당첨 제한에 덜컥 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천 지정타 당첨과 더불어 그곳에 뼈를 묻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너무 결과에 대해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나와 경쟁이 될 수 없는 초고점자들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께서 이번에 S4의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당첨이 되셨어요. 초고점자들만 당첨되는 청약이 아니란 얘기죠. 가점에 상관없이 일정 정도 자격만 되면 철벽이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틈새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너무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청약에 대한 도전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내에 분양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다시 스스로를 추스려 올리셔야 돼요. 강남구 청남동에서 롯데캐슬 르웰이 분양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청담 삼익 아파트 재건축 단지입니다. 올해 12월에 분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총 9개 동 30층 이상의 고층으로 이루어져서 1230세대로 일반 분양이 150세대 정도 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가 130세대, 60에서 80제곱미터 이하가 417세대, 8호 초과가 488세대 정도 됩니다. 일반 분양에서 만약 8호 초과분이 나온다면 추첨제 물량이 있을 수 있는데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 공급 물량은 아마도 강남의 분양가를 고려해서 물량에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요즘 일반 공급 비율보다 특별 공급 비율이 강세인지라 눈치를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워낙에 한강 가까이 붙어있는 입지라서 향후 강남에서 한강 뷰로는 손꼽히는 입지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이라 생활 인프라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듯하고요. 학군 역시 봉은초등학교가 200m 도보권에 신사중, 청담중, 경기고, 청담고가 가까운 역은 청담역이 500m, 봉은사역이 90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분양가 어떨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강남이다 보니까 레미안 원밸리 수준인 4천만원 후반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입지자 모집 공고가 나와 봐야 알 듯합니다. 일단 9억이 초과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금 동원이 되시는 분이라면 이곳에 꼭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주변 시세가 20억, 30억 정도 되니까 시세와의 차이가 꽤 될 듯하네요. 차근차근 현금을 쌓아 오신 분이라면 청담 롯데캐슬 르웰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11월, 12월에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 엇갈리게 문을 여는데 일단 공공택지위의 민간분양 아파트인 고덕강일의 힐스테이트 리시빌이 오픈을 하게 되죠. 11월 2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게 되는데요. 고덕강일 지역은 강남 4구라고 불릴 만큼 잠실과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더군다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하게 적용이 돼서 2천만 원대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나오게 됩니다. 약 800세대의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고덕강일은 1블럭, 5블럭, 10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블럭이 제일 풍경채, 5블럭이 힐스테이트 리시빌, 10블럭이 대림 이편한 세상이 될 듯합니다. 이 세 곳의 입지를 따지자면 상일동역을 기준으로 보면 1블럭, 10블럭, 5블럭 순으로 입지가 괜찮습니다. 1블럭이 도보로 대략 10분 정도, 10블럭이 대략 15분 정도,
오블럭이 30분 정도 걸립니다. 실제적으로 오블럭은 도보권이라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강일역이 2020년 연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어요. 만약 강일역이 생기게 된다면 10블럭 2편한 세상은 도보로 지하철역에 도착하게 되죠. 초역세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입지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도 첫 테이프를 끊는 힐스테이트 리슈빌은 아파트 브랜드라는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밀리는 입지를 가지지만 향후 그 가치 면에서는 새 블럭과는 그리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듯합니다. 게다가 9호선 4단계 연장 혜택도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민간 분양 외에 북일의 A1-5와 12가 공공분양을 앞두고 있죠. 물량은 1676세대 정도 됩니다. 일단 공공분양은 가점제 싸움이 아니라 통장 싸움입니다. 납입 횟수와 납입 인정 금액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대략 2천만 원 선은 넘어야 안정권이라고들 하는데 얼마 전에 분양했던 A3-3A가 2220만 원 수준에서 안정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 공급 물량이 많다는 것이 또한 반전의 대목이 될 수 있겠죠. 85%가 특별 공급, 15%가 일반 공급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통장 자격이 되신다면 특별 공급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혼 특공이 30%, 생애 최초가 25% 물량입니다. 더군다나 생애 최초는 100% 추첨제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얘기죠. 일단 공공분양에 계속적인 지원을 해오셨다면 북위례는 콕 집어넣고 계셔야 하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점이나 납입 총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생애 최초로 도전하신다면 틈새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청약 지원은 민영이나 공공이나 무차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영에 맞는 청약 감각이 생기고 공공에 맞는 청약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둘은 같은 분양인 것 같아도 특징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기회가 생길 때마다 청약 지원을 하셔야 돼요. 지역 배분이 서울 2년 이상 거주 50%, 인천 경기 거주 50%씩을 안배해서 뽑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동네 아니라고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미워도 다시 한번 과천지정타 S8이 공공분양을 하게 되죠. 신혼특공이 227세대, 일반 분양이 319세대, 행복주택이 114세대입니다. S1, S4, S5와 같은 가천 지정타이지만 완전히 성격이 다른 분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일의 공공분양과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도 콕 집어넣으시고 도전장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11월에 분양하는 새 곳에 여러분의 통장을 던지셔야 돼요. 요즘 전세 상황도 안 좋고 뿐만 아니라 분양 물량도 적은 듯 해서 이모저모 청약자들에게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은 기로에 서게 되죠. 아예 청약을 포기하고 집을 살 거냐,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청약을 이어갈 것이냐.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죠. 일단 분양가 상한제 시스템 안에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40%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낮은 분양가로 서울 중심의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경쟁률이 너무 높고 가점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특별 공급과 추첨제 비율이 높아가고 있다는 틈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가 어느 곳에 특화될 수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서 청약 지원하셔야 됩니다. 아예 청약을 접으시고 구축 아파트 사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집을 구입하다 보면 계획에 없던 자금 조달을 해야 해서 주거비 부담이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금까지 잘 계획하셔서 추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급에 목말라 있는 서울 수도권 수요자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어줄 수 있는 곳은 바로 둔촌주공일 것입니다. 거의 5천 세대 이상의 분양 물량이 있는데요. 둔촌주공은 언제나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지금 둔촌주공은 소송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조합 임원들과 현 비대위 간의 해임권에 대해서 법정 소송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확실한 것은 후분양으로 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요. 선분양, 그러니까 일반 분양으로 가게 될 건데 아마도 분양가는 조합에서 주장하는 만큼의 수준은 되지 못할 듯합니다. 아무튼 원만하게 모든 과정이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청약은 최후까지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이 있어야 당첨 확률이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정적인 임대시장,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에서 불안하게 지내다 보면 청약할 엄두가 나지 않게 되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 민간, 임대주택으로 갈아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 좋은 시스템인데 물량이 많이 부족해요. 안정적인 전월세를 구축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물량들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풀어서 공급해준다면 청약으로 가는 다리가 든든하게 구축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으면 합니다.
과천 지정타의 높은 당첨 컷이 절대로 청약의 도전을 꺾는 컷이 돼서는 안 됩니다. 초고점자들이 당첨됐다면 그것으로 그분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신 겁니다. 더욱 힘을 내셔서 주변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셔서 당첨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